네, 오늘 주제는요. 이낙연 엄중경고 정치의 안과 박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획대로라면 임기가 별로 많이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믿음직한 대표 주자로서 자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했잖아요. 발목이 잡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논란에다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혹 문제, 거기에 김홍걸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까지 불거졌습니다. 네. 또 윤영찬 의원 있잖아요. 카카오 그 들어오라 하세요. 예, 그것도 있죠. 예. 그래서 요새 이 대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언행에 자중하라. 그리고 주의를 주고 경고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대표는 좀 다른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잘할 때는 티 안 나지만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중 경고한다. 예. 그런데요. 앞에 뭐 안과 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추장관 문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경중을 달리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사안의 성격 그리고 경중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회의석상에서 나온 세 가지 잣대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품고 누구는 내치냐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우선? 일단 이 대표의 발언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권이 정쟁을 자제하자 검찰 수사 결과 기다리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해서는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책임을 지고 조처를 취하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린 거고요. 네. 재산 축소 신고로 논란이 된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된 여야 의원들 두루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에 단호한 조처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옹호, 예, 이상직, 김홍걸은 단호. 그렇습니다. 이게 좀 결이 다르다 이거죠. 예. 추미애 장관 어제 그 입장 사과문 낸 거하고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전날 추 장관이 아들 문제 신경과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개혁 충정을 말해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바란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을 미리 알고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여당이 야당이죠.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우린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 일단 추 장관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검찰에는 빠른 수사를, 국민의힘에는 정쟁 중단을 촉구한 거죠. 이 대표가 이런 추미애 장관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하라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서 꿀릴 게 없다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직, 김홍걸 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상직 김홍걸 의원 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원은 창업주의자 의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몇 차례 얘기를 했다. 아무런 조처가 없어서 유감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이낙연 대표의 이번 발언은 그냥 민주당이 이 문제, 이스타항공 문제 신경 쓰고 있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상직 의원이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예. 김홍걸 의원 관련해서는 따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총선 당시 신고재산과 지금 신고재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응분의 조처를 해달라. 당도 선관위 조치를 보며 대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없고 설명이 불가능할 경우에 민주당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고한 거죠. 그 기준선은 결국
위법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이상직 의원의 경우에는 이스타 경영에서 손뗀 지 오래됐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지배구조 문제나 자녀 증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게다가 이스타항공 매각이 무산이 되면서 노동자 대량 해고로 이어질 위기이잖아요. 그렇죠. 창업주의자 사실상 소유주로서 책임을 다했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산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 추 의원 어제 입장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추 의원도 어제 입장문에 이 대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들은 아니 도덕성 문제를 법 문제로 치환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맥락을 보면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였고 당시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휴가 뒤에 미복귀했다. 사실상 탈영한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래서 고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랬죠. 법의 문제였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그래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느니 마느니 뭐 이런 부적절하거나 혹은 엄마 찬스 썼다. 이런 공격들이 지금 있는데요. 아무튼 이낙연 대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고위 당정청 예. 회의도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아마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악재이지만 아마 당정청 고위 협의 결과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예.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반응은 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뉴스 사이드였어요.